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수론이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오픈은 이것만 신청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안내는 다 아실 것 같지만 인강 수강하시는 분은 또 들어야 되니까 그냥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교재는 뭐 이 교재 쓸 거고요. 참고문헌 이런 것들 참고를 했고 기본서 이거 없어도 이제 공부할 수 있고 기출 문제 풀이 정답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는 이제 뭐 이거는 2주밖에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딱 한 번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집에서 알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한 30분 정도 볼 거고 첨삭 진행하고요. 이메일로 발송이 되고 답안지 이름 써주시고요. 뭐 인강은 여기서 이제 공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자료는 네,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보충 자료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있으면 나갈 거고요. 자, 필기노트 제공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문제 성적 제공이 됩니다. 자, 시간표는 뭐 이거 다음 주 시간표고요. 오늘은 9시부터 1시간씩 6번 수업할 거예요. 오전에 3번, 오후에 3번. 자, 다음 주는 테스트 보고 70분 2번 수업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1시간씩 3번 정도 수업하고 네. 질문, 저녁, 질문. 네. 다음. 예상 진도는 일단 2주 강의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이론은 다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강으로 제공되는 종합 문제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필수 예제 26번까지 원식은 지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꽉 채울 예정이고요. 지난 해석학도 조금 더 길게 갔잖아요. 이게 매년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면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짧아지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오늘은 5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320분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질문은 뭐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다음 카페도 이용하시면 되고 학습 지원도 똑같습니다. 뭐 masshm.com 뭐 기출 문제 풀이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유튜브 똑같고요. 정수론이니까 정수론만 한번 뭐 있는지 보고 갈게요. 일단은 뭐 처음에 나눗셈 알고리즘 이쪽 파트에는 오늘 할 건데 최대 공약수를 두 수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 디오판투스 방정식을 풀 때도 필요하고 선형 합동식 1차 선형 합동식 풀 때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냥 계산만 할 거고 뭐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증명도 있고 예제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합동이론. 이건 사실 제일 뒤에쯤에 나오는 내용인데 고차 합동식. 오늘은 1차까지만 할 거예요. AX가 법 N에 대해서 B와 합동이다. 이것만 할 거고 근데 이제 뭐 N차 다항식 여기 fx 얘가 0 법 N 이거 모드 N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임의의 뭐 여기 N이니까 뭐 M차 다항식이라고 할게요. 임의의 차수 다항식에 대해서 얘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도 할 건데 뭐 여기 이거 좀 복잡하니까 헨젤 정리 관련해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를 계속 참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자, 오일러 정리. 이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정리인데 뭐 이게 문제 풀이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있어요. 뭐 이론적인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임용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n을 약수는 여기 양의 약수예요. n에 대해서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phi d 얘네들을 다 썸을 해주면 n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정리 증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 원식과 지표 오늘 할 텐데 원식은의 존재성. 원식은 정의하고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2,4pk, 2pk 뭐 요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증명이에요, 증명. 이거 증명인데 이거 컴팩트하게 한 것만 해도 이거 거의 1시간 증명이에요. 뭐 증명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정리 내용만 알면 되긴 하는데 뭐 시간이 되시면 뭐 한번 봐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증명이 있고요. 자, 연분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한연분수, 무한연분수 정의하고 펠방정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공식하고 이제 우리는 문제 풀이 이런 거 할 건데요. 여기는 증명은 없습니다. 증명은 없는데 이게 오래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가 끝나더라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뭐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죠. 수학적 귀납법.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생각보다 그 답안 서술할 때 실수인지 잘 모르는 건지 실수가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답안지 작성할 때.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귀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 강귀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일단 여기 먼저 보면은 양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 S가 있는데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하자. 자, 일단은 1이라는 값이 S에 있대요. 1은 S의 원소고요. 그리고 K가 만약에 속하면은 그 다음 정수 K 플러스 1 또한 여기에 속한대요. 그럼 요거 두 개 있으면 1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1이 들어가면 그 다음 2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3이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4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모든 자연수를 다 포함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기본 원리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 정도는 한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귀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 귀납법을 봤다는 것보다 이게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게 자주 쓰이진 않는데 제 기억에 학부 대수학 책에서 저 손 꼽히는 것 같아요. 한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해서 증명했던 게. 근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로는 증명이 안 되는데 얘가 있어야지만 증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비슷해요. 양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 S가 다음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데 자, 1이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1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얘는 1부터 연속적으로 1 하나만, 그러니까 K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2, 3, 4, 점점점 K까지 연속적으로 얘네들이 연속적인 그 K 값이 모두 다 속한다라는 게 가정이고 그러면 그 다음 수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1이면 얘가 K를 1로 두면 1이 들어가니까 2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1, 2가 들어가잖아요. 또 1, 2가 들어가면은 또 그 다음 숫자 3이 들어가고 1, 2, 3이 들어가면 4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자연수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얘도 모든 양의 정수, 자연수 집합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강의록 밑에 있는 그거는 뭐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일단은 그 귀납법이 여기 1.1도 있었고 1.2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여기 초기 조건이 있었어요. 뭐 1이 들어간다. 이게 똑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 앞에는 K가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얘는 1부터 K까지가 들어가면 그 다음 그 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자연수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되게 쉽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근데 가끔 풀이를 보면은 뭐 1번 조건은 빼고 요거 빼고 초기 조건 빼고 뭐 K번째가 들어갈 때 K 플러스 1번째가 들어간다. 이것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정리 1.2 밑에 박스 있죠. 거기 보면 1부터 쭉 홀수가 2n-1 하고 n제곱 플러스 3 요거 얘가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아요. 1일 때도 성립 안 하고 2일 때도 성립 안 하고 3일 때도 성립 안 하고 다 성립 안 하는데 얘는 k번째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는지 보면은 성립하거든요.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시킬 때는 이것만 해도 안 되고요. 이것만 해도 안 돼요. 둘 다 있어야지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정리 1.1하고 1.2 두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리 1.2를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다르게 할 거예요. 정리 1.1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단 풀어볼 건데,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수열 AN을 루카스 수열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얘가 1, 1이면 그거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1, 3으로 시작하고 앞에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앞에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나오는 얘를 우리는 그냥 루카스 수열이라고 불러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루카스 수열에 대해서 AN은 뭐 요거보다 작다. 이런 성질이 만족한대요. 자, 이걸 보일 건데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이게 1일 때도 성립하고 2일 때도 성립하고 이거부터 보일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 A1은 지금 1이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 4분의 7의 1 거듭제곱이 되겠죠. 4분의 7의 1 거듭제곱. 그러면 4분의 7이니까 1보다는 확실히 크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A2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지금 3이고 여기는 4분의 7에 대해서 전체 제곱을 해주면 여기는 16분의 49 해주면 얘는 16분의 48이 3이니까 더 크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림 1.1도 아니고 1.2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초기 조건 딱 하나만 보여줬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일단 두 개부터 보인 거예요. 두 개부터 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해줄 거냐면 얘는 앞에 두 개 항을 가지고 다음 항을 정의를 하니까 그냥 앞에 두 개 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A의 n-1이 얘가 4분의 7의 n-1 그리고 A의 n-2 얘가 4분의 7의 n-2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가정하고 그리고 n번째도 역시 성립한다 라는 걸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n번째를 보면은 얘는 앞에 두 개 더한 거니까 n-1 플러스 a의 n-2가 되겠죠. 자, 그럼 얘보단 얘가 더 크니까 여기보다 4분의 7의 뭐 그냥 한 번에 할게요.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크니까 두 개를 더한 게 더 크잖아요. 그럼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n-2로 묶어볼게요. n-2로 묶어주면은 얘는 4분의 7이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7의 n-2이고 여기는 4분의 1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4분의 7의 n-2랑 우리는 지금 얘보다 여기에 n 거듭 제곱이 큰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4분의 7의 제곱과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4분의 7의 제곱. 뭐 앞에는 똑같으니까 뒤에 것만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16분의 49가 될 거고요. 자, 얘는 4를 곱해주면 얘는 16분의 44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4분의 7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지금 정리 1.1도 1.2도 아니잖아요. 약간 또 다르잖아요. 근데 상관없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지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됐어요. 두 번째도 됐어요. 근데 이 밑에서 보인 게 뭐냐면 뭐 여기 어떤 항이랑 그거보다 더 작은 항 인접한 두 항이 만약에 만족한다면 얘네 다음 항, 그 항도 얘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해 보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성립했고 근데 앞에 두 개가 성립하면 그 다음 것도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성립하니까 2번에 의해서 세 번째도 성립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성립하니까 2번에 의해서 네 번째가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쭉 순차적으로 이제 가다 보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비슷하게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비슷하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한 버전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뭐 밑에 있는 피보나치 기출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챕터 2 유클리드 알고리즘 볼게요.
자, 이것도 사실 뭐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인데 조금만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여기 주어진 정수 A, B. 일단 B는 양수로 줄 거고 그 밑에는 그 0이 아니다 라는 값으로 줄 거예요. 얘는 임의의 정수고 얘는 양수인 정수를 준 거고요. 그러면 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정수 QR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임의의 정수, 얘는 양수. 그러면 BQ 플러스 R. 이 R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아까 그 양수보다는 작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QR은 유일하게 존재해요. 유일하게. 뭐 증명이나 이런 거는 뭐 생략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Q를 몫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 R을 나머지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A는 마이너스 13 그리고 B는 4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3 얘는 지금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주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여기 그 이쪽에 이 플러스 R 쪽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가 일단 0보다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4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4를 취해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 값은 뭐 0 이상이고 얘는 4보다 작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물론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뭐 4에 마이너스 5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20이니까 플러스 7.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방식으로 쓸 수 있겠죠. 4 곱하기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B보다 작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QR은 유일하게 딱 하나씩 유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아니고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응용한 버전이 여기 조건만 바꾸는 거예요. 양수가 아니라 0이 아니다. 자, 0이 아니다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는 임의의 정수 그리고 B는 그 0이 아닌 임의의 정수를 가지고 오면 아까 A는 BQ 플러스 R 똑같은데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음수보다 자꾸 0 이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0 이상이 되고 절대값 B보다 작은 이런 그 QR이 유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자, 이건 뭐 우리 많이 보던 그런 내용인데 얘가 이제 대략 응용이 뭐 여러 가지로 될 텐데 그 중에 일단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임의의 정수를 정확하게 유한계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을 생각해 볼게요. B가 3인 경우 그리고 A는 임의의 정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을 여기 임의의 정수 A와 B는 3으로 고정시켜서 생각해주게 되면 얘는 지금 A가 3Q 플러스 R이 되고 0 이상 얘는 3보다 작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가질 수 있는 게 0, 1,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A는 3Q 뭐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A는 얘는 3Q2 플러스 1 그리고 A는 3Q3 플러스 2 이거 중 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정수를 가지고 와도 얘는 3의 배수거나 아니면 3의 배수 플러스 1이거나 아니면 3의 배수 플러스 2거나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정수는 3의 배수이거나 플러스 1이거나 플러스 2거나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정수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이거는 여기에 3Q 플러스 2 꼴은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3배의 Q3 여기 플러스 1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3의 배수 마이너스 1로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뭔가를 다룰 때 3의 배수 거기 플러스 1 플러스 2로 할 수도 있고요. 3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에 뿔마 1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되죠? 자, 그냥 뭐 적당히 그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수의 제곱은 3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플러스 1 형태임을 보이시오. 자, 이거 뭐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그 임의의 정수를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이거를 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A는 뭐 3, 저희 K가 있어서 L꼴 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정수의 제곱. 여기의 제곱은 여기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L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K꼴이 되는 거죠. 3의 배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뭐 3L 뿔마 1꼴.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정수를 다 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은 제곱해주면 9L 제곱 뿔마 6L 플러스 1이니까 얘는 3의 3L 제곱 뿔마 2L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래서 얘는 3의 배수 플러스 1꼴 3의 배수 플러스 1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죠? 자, 그래서 뭐 1번 문제 다 풀어준 거고요. 임의의 정수의 제곱은 3의 배수가 되거나 3의 배수 플러스 1꼴 3의 배수 플러스 2꼴은 절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2번을 만약에 2번 문제를 단독으로 저것만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지만 요거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죠. 알고 있으면. 자, 일단은 뭐 3a 제곱 여기서 2번은 3a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 이 자체로도 볼 수 있지만 얘는 3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형태를 굳이 비슷하게 맞춰주려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주면은 얘는 3a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그냥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3의 배수 플러스 2꼴이잖아요. 근데 아까 3의 배수 플러스 2꼴은 절대로 제곱수가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얘는 제곱수 아니다. 제곱수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임용 스타일은 아니고요. 잘못 썼네. 이거요? 여기 마이너스 1. 네,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네. 이런 문제 스타일이 뭐 임용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수를 어떻게 분류하고 이제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 뭐 기본적인 연습을 해본 거고요. 네. 다음 볼게요. 자, 약수배수. 여기도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 뭐 이 바에 대해서 정의부터 하면은 우리 그냥 간단하게 그 A, B라는 거는 지금 A는 B의 약수 또는 B는 A의 배수 그냥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는 정수론이니까 우리 정수만 다룰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정수만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수 AB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눠주는 건 0으로 나누진 않잖아요. 그렇죠? 0으로 나누면 뭐 무한대나 그 표현이 좀 애매해지니까 0으로 나누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얘는 0이 아니에요. 바 밑에 있는 거 첫 번째로 0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얘가 배수라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값은 A 곱하기 어떤 정수 A의 어떤 정수를 곱한 게 뒤에 있는 값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그 A 바 B 이렇게 그 약수 배수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수론을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대수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환이나 이런 그 뭐 정역이나 뭐 이런 데로 확장할 때도 정의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참고로 그 예를 들어서 fx랑 뭐 gx가 있어요. 얘가 뭐 일단은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뭐 유리수 x, 얘 그냥 다항식들이에요. 다항식들. 뭐 대수 아직 안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냥 다항식들이에요. 다항식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fx가 뭐 gx의 약수이다. 그죠? 그러면 뭐냐면은 그냥 일단 이건 똑같아요. 정의가.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뒤에 게 나오면 돼요. 그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죠? 근데 뭔가를 곱하는데 뭐를 곱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뭘 곱하냐면 얘는 정수론이고 전체가 정수니까 정수를 곱해준 거고 얘는 전체가 QX니까 여기에 QX의 원소를 곱해서 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네. 정수론을 잘 해놓고 나면은 그 이쪽에서 그 나오는 정의 또는 어떤 증명의 스킬들이 여기서 그냥 거의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그 약수배수 정의를 했고요. 다음 볼게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 이 정의에 맞춰서 다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증명을 안 할게요. 증명할 거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수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일단은 1은 모든 정수의 약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의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린 정의에 맞게끔 사고하는 연습을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이 바 밑에 있는 게 0이 아니어야 돼요. 1은 0 아니죠? 그 뒤에 있는 게 여기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해서 뒤에 게 나와야 돼요. 1에 A를 곱하면 A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1은 모든 그 정수의 약수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버튼 책에 조금씩 잘못 나온 게 있는데 이런 조건이 빠져 있어요.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A가 0의 약수다 해주려면 바 앞에 있는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0일 땐 약수배에서 약수 정의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0이 아닐 때 일단은 0이 아니란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 자, 두 번째 뒤에 있는 게 여기 앞에 있는 거에 뭔가 정수를 곱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A에 0을 곱하면 이거 나오죠. 그래서 얘는 0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 쉽지만 여기서 뭐 4에 대해서 여기 약수이 이런 거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마이너스 6에 대해서 얘는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쉽잖아요. 그죠? 얘도 약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약수. 자, 이런 건 쉬운데 뭐 저기 지금 했던 0에 대해서 얘는 마이너스 1도 약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7도 약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9도 약수가 되는 거고요. 0 빼놓고 다 약수가 되는 거예요. 되죠? 네. 자, 우린 정의에 입각한 사고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0만 아니면 자기 자신은 다 자기 자신의 약수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1의 약수가 되면은 얘는 뭐 직관적으로도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1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충. 자, 그리고 A가 B 나누고 C가 D 나누면 AC 곱해준 건 BD 곱해준 걸 나누겠죠. 직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증명을 해주려면은 이 AC가 0이 아닌 거 얘기해줘야 되고 AC에 뭔가를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 증명을 해줘야 돼요. 뭐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A가 B 나누고 B가 C 나누면 A가 C를 나누겠죠. 네, 직관적으로. 자, 그리고 만약에 A가 B 나누고 B가 A 나누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B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증명은 성립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모두 0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쪽 역도 성립한다 라는 얘기고. 자, 7번 보기 전에 잠깐요. 이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계산만 할 거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증명이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를 나눠요. 자, 그러면 A랑 B랑 얘가 더 클 거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 초등학교 관점에서 보면 맞죠? 거기 뭐 음의 정수 이런 것도 안 배우니까. 근데 우리가 뭘 했었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이 있고 여기가 지금 2.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거보다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가 맞냐면 여기서
절대값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절대값. 그리고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0, 2, 3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0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죠?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맞게 바꿔주려면 0이 아니고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7번 보면 A가 B를 나누고 이때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도 있어야 돼요. 그죠? 뒤에 있는 거. 자, 그럴 때 절대값보다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가 B를 나누고 A가 C를 나누면, 그러니까 A는 지금 B에도 약수, C에도 약수예요. 자, 그러면 임의의 정수 XY에 대해서 지금 BX 플러스 CY. 자, 직관적으로 자명해요. 직관적으로 뭐냐면 B는 A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어요. B가. 그리고 여기 그 C도 A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뭔가 곱하고 더해주면은 얘는 A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겠죠. 네. 자, 이것도 이제 거의 뭐 직관적으로는 자명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임의의 정수 A에 대해서 지금 얘가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자, 임의의 정수 A를 첫 번째 경우 A가 3K꼴. 자, 이거인 경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에 2A 제곱 플러스 7. 자, 이거는 얘가 3K니까 3K에 2A 제곱 플러스 7. 자, 여기 굳이 뭐 3K 안 넣어도 되겠죠. 우리는 뭐냐면 지금 3의 배수인 것만 얘기해 주면 되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3 곱하기 뭐잖아요. 3 곱하기 뭐. 뭐 이건 굳이 더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A가 3K 뿔마 1꼴. 자, 이거인 경우. 자, 그러면 지금 A에 2A 제곱 플러스 7. 자, 이거는 지금 A의 2배에 3K 뿔마 1 제곱 플러스 7. 자, 그러면 얘는 지금 A의 여기는 이제 9K니까 18K 제곱 뿔마 3이 6이 12 12K 여기 1이니까 2 해주면 9 되겠죠? 그러면 그냥 3으로 묶어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3A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3의 배수. 네, 뭐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다음 볼게요. 자, 최대 공약수. 뭐 우리 잘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4와 6. 이거는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건데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개념을 보자라는 거죠. 최대 공약수는 말 그대로 약수인데 공통된 약수. 여기에도 약수, 여기에도 약수, 공통의 약수. 그 중에서 최대가 되는 거. 그거잖아요. 공약수 중에서 최대가 되는 거. 자, 얘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공약수 중에 최대가 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적어 본 거예요. 되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죠. 자, 일단 여기 대전제를 보면은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최대 공약수는 뭐 여기 이렇게 뭐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쓰죠. 여기 지금 뭐 0과 0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공통인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공통의 약수, 여기도 공통의 약수. 그냥 0의 약수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0의 약수는 뭐라고 했냐면 0만 아니면 다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의 약수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와 얘의 공통의 약수는 뭐 여기 사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가 없단 말이에요. 굳이 정의를 해보자면 얘는 무한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정의를 안 하는 거예요. 공통의 약수 중에 제일 큰 그 숫자가 없으니까 정수 중에 없으니까 정의를 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니까 하나는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0이 아닌 정수이고 여기서 최대 공약수 A와 0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얘는 일단 이 0이라는 거의 약수는 그 0 빼는 거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 얘는 직관적으로 봐도 절대값. 얘 약수 되겠죠. A는 0 아니니까 얘 0 아니고요. 여기다 뭔가를 곱해주면 이거 되겠죠. 얘가 플러스였으면 1 곱해주면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였으면 뭐 마이너스 곱해주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약수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최대 공약수는 절대값 A가 됩니다. 되죠? 당연한 얘기죠. 자, 0이 아닌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A와 0의 최대 공약수는 절대값 A예요. A가 되고요. 절대값 A.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적어도 둘 중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A, B. 자, 이게 대전제가 있고 그럼 최대 공약수. 얘는 이렇게 표기를 해줄 거고요. 자, 근데 다음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라고 했어요. 양의 정수.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쓸데없는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그 공통의 약수 중에 최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D라는 거는 여기에 공통의 약수가 돼야 돼요. D는 A에도 약수가 돼야 되고 D는 B에도 약수가 돼야 돼요. 되죠? 공약수. 공약수.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은 공약수를 얘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공약수 중에 제일 크다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의 약수, B의 약수를 가져오면 얘는 C도 공약수잖아요. 그럼 이 공약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C보다 D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되죠? 이 1, 2번 조건 때문에 양의 정수가 약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일단은 그 A의 약수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1 있죠. 1. 그리고 B의 약수 중에 1 있죠. 1. 되죠? 그럼 2번 조건에 의하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렇죠? 2번 조건에 의하면.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양수잖아요. 당연히 양수예요. 사실은 약간은 필요가 없는 조건이에요. 이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쓴 거랑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일단 최대 공약수를 할 때 대전제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되고 뭐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공약수. 두 번째 조건은 공약수를 가지고 오면 그거보다 D가 더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고요. 자, 뭐 정의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하는 게 그 개념을 확장을 하잖아요. 뭐 그 실외석학 개념을 뭐 위상 쪽으로 복소 쪽으로 확장을 하고 뭐 여기도 이제 대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좀 확장을 하고 하는데 그 확장을 할 때는 이게 크거나 같다가 조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 군한체를 배우게 되면 특히나 환에서 얘가 지금 뭐 플러스 연산을 줄 거고 곱하기 연산을 줄 건데 이건 실제로 더하기 곱하기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이 집합에 따라서 더하기 곱하기는 아니고 그냥 어떤 연산이에요. 어떤 연산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최대 공약수를 얘기를 해 줄 거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크다 작다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실수나 뭐 정수나 이런 거면 크고 작고가 있는데 얘가 그냥 집합이면 얘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ABC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면 얘랑 뭐가 더 크죠?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그 행렬 집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가 1, 2, 3, 4랑 얘가 뭐 마이너스 2, 0, 100, 25 뭐가 더 크죠? 이런 크기를 얘기를 안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기 비교 뭐가 더 크다 이런 게 없으면 최대 공약수를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여기 곱하기 연산 때문에 그 약수 배수는 정의할 수 있어요. 약수 배수.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A, B가 있는데 A가 B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0이 아니면서 여기 뭔가를 곱해서 얘가 나오면은 이런 약수 배수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럼 크기 비교는 못하지만 약수 배수는 정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거의 똑같은데 굳이 왜 하나 싶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다음에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뭐만 바뀌었냐면 얘만 바뀌었어요. 얘만 바뀌었는데 아까는 크거나 같다는데
이번에는 그 얘가 얘를 그 나눈다. 뭐 이렇게 약수배수. 이렇게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은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예요.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 똑같습니다. 지금 그 앞에는 A, B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얘도 양의 정수라고 했어요.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음 명제는 그 최대 공약수와 필중 조건이다. 자, 1번 조건은 똑같고요. 2번 조건은 공약수를 가지고 갔을 때 아까는 C보다 D가 더 크거나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C가 D의 약수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 2.6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볼게요. 저희 뭐 그냥 이름이죠, 이름. 다 두 그 정수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가 1이면은 그 두 수를 그 서로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에요. 최대 공약수가 1이면 두 수는 서로소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거 굉장히 자주 쓰이는 내용인데 이것도 A가 C를 나누고 그리고 B가 C를 나누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 B가 C를 나눈다. 좀 다르게 썼죠?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자, 뭘 해볼까요? 그 예를 들어서 C는 12, A는 4, B는 6 해주면 성립하죠. 4는 12 나누죠. 6도 12 나누죠. 근데 곱해준 24는 12를 나눈다 성립 안 하죠. 이건 틀린 거예요. 되죠? 자,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여기서 앞에 있는 두 수가 그 서로소가 된다면 이걸 만족하고 서로소가 된다면 그때는 곱해준 게 뒤에 있는 값을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A가 홀수이면 24가 뒤에 있는 값을 나눈다라는 걸 보여줄 건데 24가 A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랑 24는 3 곱하기 8로 볼 수 있죠. 그러면 3이 A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나누는 거랑 8이 A의 제곱 마이너스 1 나누는 거랑 자, 이거랑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거를 비교해 주면은 24가 이걸 나누면 일단 3은 24 얘가 얘를 나누고 얘가 얘를 나누면 얘가 이거 나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거 성립하는 거고요. 얘가 되면은 여기 이제 뭐 8로 생각해봐도 8이 이걸 나눈다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정방향은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정리 2.8을 보게 되면은 얘가 나누고 그럼 이제 서로소가 되면은 곱해준 것도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38은 서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대쪽도 성립합니다.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이는 거는 얘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밑에 값이 성립한다라는 두 가지를 보여주면 충분하겠죠. 자,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연속적인 두 개의 숫자를 곱해주면 짝수고요. 연속한 3개를 곱해주면 3의 배수고요. 연속한 4개를 곱해주면 4의 배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그 A가 있고 A 플러스 1 연속한 2개 그리고 A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얘는 3개 얘는 A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얘는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로 증명할게요. 자, 여기서 얘가 지금 짝수인 거를 얘가 지금 2의 배수인 거를 증명을 하려면 얘를 2K 꼴이랑 A를 얘를 2K 플러스 1 뭐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 좀 그러니까 이 경우만 생각해 좀 충분한데 얘가 2의 배수면 이 앞에 게 2의 배수니까 2의 배수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쪽에 집어넣으면 이 오른쪽이 지금 2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얘가 3의 배수 증명하기 위해서는 얘를 그 3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지금 A가 3K 꼴일
꼴일 때 A가 3K 플러스 1꼴일 때 A가 3K 플러스 2 또는 뭐 마이너스 1꼴일 때 이거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얘를 대입해주면 제일 앞에 있는 얘가 3의 배수고요. 지금 이걸 대입해주면은 마지막 게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대입해주면 가운데 게 3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얘는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략할게요. 지금 이 밑에 것도 이제 A를 그 4를 기준으로 4K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주면 이 4개 중에 하나가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연속된 그 연속된 n개의 정수를 곱해주면 n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보여볼 건데 이건 뭐 그냥 너무 쉽죠. 지금 이거 인수분해주면 A-1 그리고 가운데 A 얘는 A 플러스 1 얘가 연속된 3개의 곱이잖아요. 얘는 그냥 3의 배수예요. 따로 안 적을게요. 얘는 3의 배수. 자, 이거는 뭐 자명하다. 얘는 뭐 자명하다. 자, 그리고 여기를 생각해 볼 건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겠죠. 네. 모의고사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그 임의의 정수가 아니라 홀수일 때 증명하는 거네요. 그럼 뭐 사실 그냥 한 줄이면 끝나죠. 거의. 자, 여기서 그 A가 2K 플러스 1꼴. 얘는 2K 아니면 2K 플러스 1인데 홀수가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그 여기서 A의 A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얘는 A의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여기는 그냥 뭐 A를 적을게요. 여기 A가 되고, 여기는 2K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그냥 2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2로 묶어주면 여기는 지금 4K가 될 거고, 여기 2로 묶였으니까 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 지금 A가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까 그 연속된 두 개는 그 짝수라고 했잖아요. 짝수. 자, 그래서 짝수가 되면은 얘가 2의 배수니까 4랑 해서 전체적으로 8의 배수가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얘는 8의 배수.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뒤쪽 계산할 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정리 2.9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A, B, R에 대해서 지금 A는 BQ 플러스 R일 때 여기 그 A, B의 최대 공약수랑 B, R의 최대 공약수가 성립한다.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해서 그 아까 나눗셈 알고리즘 그 형식인 게 아니에요. 얘가 0 이상이고 뭐 얘가 그 양수라고 할 때 뭐 B보다 작다 그런 조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정수가 있고 두 개 곱해진 정수가 있고 뭔가 더해진 정수가 있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그 적어 보면 A는 BQ 플러스 R.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AB 여기서 A와 B 그리고 B와 R 해주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 공약수랑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러면 사실 그 이 형태를 보면은 두 개 곱해져 있을 때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랑 봐서 여기에 최대 공약수를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최대 공약수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최대 공약수가 같다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 정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을 준 건데 어떤 강력한 조건이냐면 0이 아닌 ABR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에 0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얘가 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0이고 만약에 나머지가 0이 아닐 때 최대 공약수가 같다. 이거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대 공약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A는 0 곱하기 Q 플러스 R. 뭐 사실 그럼 A랑 R이랑 같은 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랑 얘가 0이 아니라고 할게요. 0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럼 최대 공약수랑 최대 공약수는 같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얘기를 해줄 수만 있으면
얘는 성립하는 거예요. 되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는 건데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주어진 정수 A, B에 대해서 이거는 그 최대 공약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준 거고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D는 A와 B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1차 결합을 혹시나 정말 정수를 처음 배워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에 1차 결합이라는 거는 여기에 뭔가를 곱하고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더해준 거. 얘를 그냥 A, B의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A1이 있고 여기 A2가 있고 쭉 가서 여기서 AN이 있어요. 그냥 n개의 숫자. 그럼 얘네들의 1차 결합은 뭐냐면 여기에 뭔가를 곱하고 여기에 뭔가를 곱하고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다 더해준 거. 얘가 1차 결합이에요. A1과 AN에 대해서 1차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두 수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되죠? 자,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1차 결합이라고 해서 이 값이 A와 B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특별히 만약에 이 D가 1이라면 그러니까 서로소라면 서로소인 경우에는 여기 성립해요. 서로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ax 플러스 by 자, 이 값이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 여기 지금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여기서 최대 공약수 a, b는 1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두 개 곱하고 곱해서 1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3개가 더 나오죠? 쓰진 않을게요. A와 Y도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X와 B도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X와 Y도 최대 공약수가 1이 됩니다. 되죠? 네. 자,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72와 50.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72와 50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72. 자, 72를 50에 대해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여기는 1이 되고 플러스 얘는 22가 되겠죠. 22. 자, 우리는 지금 72와 50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정리에 의해서 요거 두 개는 여기에 최대 공약수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50을 22로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 적용시켜 보면 여기 2배 해주면 44니까 6이 되겠죠. 자, 그럼 50과 22 여기는 6이 남았죠. 다시 2개 22. 자, 22는 6 곱하기 6, 38 그리고 얘는 4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20이랑 6이랑 4 그러면 6, 4 여기 6은 4 곱하기 1에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6, 4 6, 4는 2랑 해서 여기는 4는 2 곱하기 2에 플러스 0 해서 4, 2 4, 2는 0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이거를 적용을 시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두 개예요. 72와 5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최대 공약수는 이거 두 개의 최대 공약수랑 같고 50, 22는 또 22, 6의 최대 공약수랑 같고 여기의 최대 공약수는 여기의 최대 공약수랑 같고 여기 최대 공약수는 다시 또 여기랑 같고 여기의 최대 공약수는 여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 72와 50 자, 얘는 제일 밑으로 떨어져서 얘는 최대 공약수 2와 0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0이 있고 A가 있었으면 절대값 A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2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되죠? 자, 이거를 역연산을 쭉 위로 따라 올라가면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되죠? 이거를 할까 말까 좀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해볼까요?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2를 두고 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2는
6에서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되겠죠. 되죠? 여기서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 4는 뭐냐면 여기서 이걸 또 빼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6에서 마이너스 1이 있고, 자, 4는 여기서 넘겨주면은 22 마이너스 3 곱하기 6이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마이너스 1 곱하기 22 이거는 그냥 두고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 곱해주면 3이 되고 6으로 묶어주면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4 곱하기 6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6은 또 넘겨주면은 여기 6. 자,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2 하고 플러스 4에 6은 50에서 50 마이너스 2 곱하기 2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부터 해주면 4 곱하기 50이 되고 플러스 얘는 지금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 곱하기 2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4 곱하기 5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9에 22는 여기서 넘겨주면은 72 마이너스 1 곱하기 50. 자, 그러면 얘도 여기부터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9에 72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9고 더해주면 13인가요? 13 곱하기 50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 최대 공약수 2를 72와 50 이 2라는 값을 쭉 따라와서 72와 50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 준 거죠.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계산을 굳이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내가 그 방법을 잊어버렸다. 그럼 이렇게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연사는 이것도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어떤 걸 계산하고 뭐 순서나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 한 번은 해 보시고요. 이제 이걸 계산할 때 그냥 공식화해서 계산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 증명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이제 표도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은 절대값이 큰 쪽을 앞에다가 둬요. 그게 계산이 편해요. 자, 그럼 여기 72를 두고 여기 작은 거 50. 자, 이걸 주고 쭉 내리고요. 여기도 쭉 내리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근접하게 얘보단 작게 곱해줄 거예요. 1 해주면 여기는 50이 되고 여기 빼면 2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근접하게 근데 얘보다는 작게 그럼 2 해주면 여기는 4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6이 될 거고요. 빼준 거 적고 여기 또 연속적으로 6, 38 그러면 여기는 지금 4가 남을 거고요. 자, 여기서 4, 1은 4 하고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여기서 2는 4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0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0이 나왔을 때 이 0이 나온 얘는 지워주시고요. 얘도 지워주는 거예요. 되죠? 그럼 얘네 지우고 그 바로 직전 밑에 떨어져 있는 얘가 최대 공약수예요. 얘가. 되죠? 자, 여기서 그러므로 GCD 72, 50 72와 50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최대 공약수를 두 개 1차 결합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 나온 숫자들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1, 2, 3, 1 뭐 더 있으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1이니까 여기는 1, 2, 3, 1 적어 주시고요. 자, 표를 만들 건데 자, 표를 이렇게 만드는데 1, 2, 3이라고 끝났으면 여기 두 칸을 더 연장을 해서 두 칸까지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여기 밑에 단위 행렬을 적어 줄 거예요. 단위 행렬 1, 0, 0, 1 이렇게 적을 거예요. 되죠? 이렇게 자,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기에서 두 개 곱한 걸 빼줄 거예요. 1에서 0을 빼주면 얘는 지금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두 개 곱한 걸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거 두 개 곱한 걸 빼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해서 7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되죠? 여기 지금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곱한 걸 빼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이번에는 얘랑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걸 빼줄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서 두 개 곱한 걸 여기서 빼줄 거예요. 여기서 두 개 곱한 걸 빼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2니까 3이 될 거고요. 여기도 여기에서 두 개 곱한 걸 빼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2개 곱한 걸 빼주면 얘는 1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9랑 13, 마이너스 9랑 13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온 숫자들은 순서대로 이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이제 매칭을 시켜줄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거랑 매칭을 시켜줘서 자, 72는 마이너스 9랑 72 여기 마이너스 9 그리고 여기 50 플러스 50 50에 여기는 지금 13.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그 계산이 틀리지 않았으면은 최대 공약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되죠?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첫 시간에 이게 틀린 게 조금 너무 슬픈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1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